아크릴아마이드, 아크릴에시드, 코폴리머, 슈퍼포로스 하이드로젤의 생률 및 기계적 특성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슈퍼포로스 하이드로젤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포로스 하이드로젤은 100마이크로미터에서 1ml 크기에 이르는 크고 많은 포어를 갖고 있는 3차원 과교 구분자로서 그 포어들이 서로 오픈 채널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주전뿐만 아니라 무쇠관 현상을 통해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높은 흡수 평형에 도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이드로젤과 포로스 하이드로젤을 간단하게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하이드로젤의 경우에는 내부에 포어가 없기 때문에 스웰링 속도가 매우 느린 반면 마크로 포로스 하이드로젤의 경우에는 1마이크로미터에서 10마이크로미터의 크기의 포어를 갖고 있고 스웰링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수분에서 수시간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슈퍼포로스 하이드로젤의 경우에는 포어 사이즈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매우 크고 많은 포어들이 서로 오픈 채널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스웰링 속도가 매우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제조 방법에는 가스법을 전제하에서 크로스링킹 폴리머리제이션을 시키는 게스 디조잉 테크닉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슈퍼포로스 하이드로젤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보수제로 이용이 가능하고 건설 현장에서 누수 방지제, 롱텀 드럭 딜리버리 캐리어 중 게스트릭 리테이션 디바이스로서 응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메디컬 분야에서 블리딩 컨트롤을 위한 서지컬 패드로서 사용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다이어트 컨트롤 분야에까지 그 응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약물 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게스트릭 리테이션 디바이스로서 슈퍼포로스 하이드로젤이 위에서 약물을 방출하는 예를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 작은 사이즈의 슈퍼포로스 하이드로젤이 위에 투여되게 되면 빠른 속도로 큰 사이즈로 평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큰 사이즈 때문에 위에서 다음 소화기관으로 소화되어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오랫동안 부유하면서 지속적으로 약물을 방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하이드로젤은 많은 양의 수분을 흡수 시에 기적 강도가 크게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슈퍼포로스 하이드로젤의 기계적 강도를 강화하고 또한 일렉스틱한 특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기계적으로 강하고 일렉스틱한 슈퍼포로스 하이드로젤을 제조하고자 하였으며 제조된 슈퍼포로스 하이드로젤의 스웰링 레이쇼와 미케니컬 스트렝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기계적 강도와 일렉스틱한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아크릴에시드 코폴리머의 브랜치 구조를 갖고 있는 폴리머인 폴리에틸렌 이민을 IPM 구조를 형성시켰습니다.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아크릴에시드 코폴리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잘 알려진 고급성 수지로 상업적으로 쉽게 이용 가능하며 또한 중화나 코폴리머 조성을 통하여 스웰링 프로퍼티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폴리에틸렌 이민은 브랜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징으로는 하이드로필릭하고 바이오 컴퍼터블하고 결적 안정성이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상업적으로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몰레큘라 엔탱글먼트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케타이오닉 폴리머로서 아크릴릭 애시드와 같은 에나이오닉 폴리머와 강한 이온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치 구조의 PEI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스 블로잉 테크닉을 통해서 슈퍼포로스 하이드로젤을 제조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노머와 크로스링크와 거품 안정제와 레독스 이니시에이터 그리고 애시드와 폴리머인 PEI가 들어있는 모노머 솔루션은 초기에는 산성 pH 조건이라서 폴리머리제이션이 천천히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발포제인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첨가하게 되면 산과 반응해서 CO2 가스가 발생하면서 포밍이 일어나는 동시에 모노머 솔루션의 pH를 증가시켜 중성으로 높여서 폴리머리제이션을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포밍 과정과 밸레이션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따라서 포가 형성되게 됩니다. 내부에 크고 많은 포를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밸레이션과 포밍 과정이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밸레이션이 포밍보다 너무 빠르게 일어나게 되면 거품들이 생성되기 전에 하이드로젤이 굳어지게 돼서 충분한 포를 생성시킬 수가 없게 되고 반대로 밸레이션이 포밍보다 너무 늦게 일어나게 되면 처음에 생성됐던 거품이 굳어지기 전에 다시 줄어들게 돼서 포의 수와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고 균일한 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발포제를 첨가하는 타이밍이 필요한데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슈퍼포로스 하이드로젤의 반응 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발열 반응 이후로 온도를 통하여 반응 온도를 통하여 반응 속도를 측정하였는데 초기 pH가 일정하게 고정되었을 경우에는 아크릴 아마이드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이 시작되는 속도와 반응이 시작돼서 진행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노머 조성이 일정하고 pH를 변화시켰을 경우에는 pH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 시작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진행되는 속도에는 비율기상의 변화가 없는 것을 봐서 반응 진행 속도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블로잉 에이전트 인트로덕션 타임을 반응이 진행되기 1분 전으로 정하였는데 아크릴릭 애시드의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밸레이션 타이밍이 리니어하게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PEI가 첨가되게 된 경우에는 밸레이션 타임이 굉장히 짧아지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뉴트럴라이즈 된 경우에는 밸레이션 타이밍이 조성에 상관없이 20초 정도로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트럴라이즈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앞의 결과 마찬가지로 아크릴릭 애시드 비율에 따라서 밸레이션 타임이 약간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노머 조성에 따른 제조된 슈퍼포러스 하이드로젤의 포어 사이즈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크릴릭 애시드의 조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포어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아크릴릭 애시드의 조성이 0.4일 때 가장 크고 많은 포어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아크릴릭 애시드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 포어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크고 많은 포어를 형성했던 조성이 0.4일 때의 경우를 보면 포어 사이즈가 100마이크로미터에서 600마이크로미터에 이르고 각 포어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센터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슈퍼포러스 하이드로젤의 이퀄리브리엄 스웨일링 레이쇼와 압축 강도를 측정하여 보였습니다. 아크릴릭 애시드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초기 스웨일링 레이쇼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0.4에서 최대값을 보이고 그 이상의 조성에서는 점차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초기에 아크릴릭 애시드 조성의 증가에 따라 스웨일링 레이쇼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소듐으로 치환된 아크릴릭 애시드가 많아지면서 이온 농도 차이에 의한 흡수력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조성에서 스웨일링 레이쇼가 약간 떨어진 이유는 앞에 샘 사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포어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그 영향으로 스웨일링 레이쇼가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스웨일링 레이쇼와 메케니컬 스트렝스는 거의 반비례하는 관계를 보이는데 여기서 0.4 이상에서 동시에 같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볼 수 있는데 이 이유는 스웨일링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호모폴리 아크릴 아마이드의 조성이 호모폴리 아크릴 아마이드가 호모폴리 아크릴 애시드보다 비교적 강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아크릴 애시드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 그 영향으로 스웨일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압축 강도가 더 감소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HCl 솔루션에서의 슈퍼포러스 하이드로젤의 이퀄리브리엄 스웨일링 레이쇼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HCl 솔루션의 농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스웨일링 레이쇼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크릴릭 애시드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또한 스웨일링 레이쇼가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외부의 프로톤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소듐기가 프로톤기로 치환되게 되고 따라서 스웨일링
흡수력에 큰 영향을 주는 이온 반발력과 이온 농도 차이에 의한 흡수력 증가가 저하되게 되므로 따라서 HCl 농도가 높아질수록 스웨링 레이쇼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아크릴 아마이드의 조성이 증가할수록 스웨링 레이쇼가 증가하는 이유는 아크릴 아마이드의 흡수력이 소듐으로 치환되지 않은 아크릴 애시드의 흡수력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뉴트럴라이즈된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아크릴 애시드 코폴리머 PEI IPN 스코포로스 하이드로젤의 이퀄리브리엄 스웨링 레이쇼와 압축 강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앞서 결과와 마찬가지 형태로 아크릴 애시드의 조성이 0.4에서 최대값을 보였으며 초기에는 증가하고 또 나중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압축 강도로 앞서와 마찬가지 경향을 보았는데 여기서도 또한 아크릴 애시드의 조성이 0.4 이상에서 둘 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앞서에 말한 이유에 더불어서 이 경우에는 아크릴 애시드와 PEI의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물리적인 이온 결합이 형성되게 되는데 따라서 몰레큘러 릴렉세이션 속도가 이온 결합의 영향으로 느려지게 되고 스웨링 속도가 빠른 반면 몰레큘러 릴렉세이션 속도가 더 느려지게 돼서 스웨링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므로 기계적 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PEI를 첨가함에 따라서 PEI가 들어가지 않은 샘플보다 스웨링 레이쇼는 떨어지지만 메케니컬 스트렝스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뉴트럴라이즈 되지 않은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아크릴 애시드 코폴리머 PEI 슈퍼포러스 하이드로젤의 스웨링 레이쇼와 압축 강도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아크릴 애시드의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스웨링 레이쇼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고 이렇게 압축 강도의 경우에는 그 반비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앞서 결과와 달리 압축 강도가 점차 증가하는 이유는 이 경우에서는 스웨링 레이쇼가 굉장히 높지 않기 때문에 스웨링 스트레스가 거의 쌓이지 않게 되어 압축 강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크릴 아마이드의 조성이 증가할수록 호모폴리 아크릴 아마이드 흡수력이 뛰어나므로 스웨링 레이쇼가 점차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압축 강도가 계속 30에서 머물고 있는데 여기서는 측정 기계 장치가 최대 측정할 수 있는 압축 강도가 30kPa이기 때문에 이 이상은 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크로스링킹 에이전트 농도에 대한 영향을 조사해 보았는데 크로스링킹 에이전트의 농도가 0.51 모노머 대비로 0.51, 2웨이%로 증가함에 따라서 스웨링 레이쇼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아크릴 애시드 코폴리머 PEI 스코포러스 하이드로젤의 흡수 속도를 측정하여 보았습니다. 각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PEI 농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흡수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크릴 애시드의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흡수 속도가 점차 아크릴 애시드의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흡수 속도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은 일반적으로 흡수율은 차지된 이온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흡수 속도의 경우에는 하이드로젤 내부의 포어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갤레이션 타이밍에서 보셨듯이 PEI나 아크릴 애시드가 높을수록 갤레이션 타이밍이 너무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부의 포어가 형성이 되게 어려워서 스웨링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PEI와 아크릴 애시드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물리적 결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갤레이션이 너무 빨리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포어 형성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건 뉴트럴라이즈되지 않은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아크릴 애시드 코폴리머 PEI 스코포러스 하이드로젤의 흡수 속도를 측정해 보았는데 앞에 뉴트럴라이즈된 경우보다 뉴트럴라이즈 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빠른
흡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밸레이션 타이밍에 볼 수 있듯이 뉴트럴라이즈 됐을 경우 20초 정도에서 밸레이션 타이밍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는데 뉴트럴라이즈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밸레이션 타이밍이 그보다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포어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발표제 첨가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포어 형성을 잘 이루어지게 할 수 있어서 따라서 흡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어 사이즈가 50마이크로미터에서 600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슈퍼포러스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수 있었고, 또한 뉴트럴라이즈된 슈퍼포러스 하이드로젤과 슈퍼포러스 하이드로젤의 PI를 첨가한 PI IPN 하이드로젤 모두에 있어서 이퀄리브리엄 스웨링 레이쇼는 아크릴릭 애시드의 조성이 0.4일 때 최대 값을 보였으며, 반면 뉴트럴라이즈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크릴릭 애시드 조성에 따라서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PEI와 아크릴릭 애시드의 조성이 높아질수록 흡수 속도가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PEI가 첨가점에 따라서 메케니컬 스트렝스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뉴트럴라이즈 된 경우에는 아크릴릭 애시드의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스웨링 스트레스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거의 아크릴릭 애시드의 조성이 매우 높을 때는 크래킹이 일어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